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넓은 시각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태평양을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평양 방어의 여러분 가장 중차대한 목표는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 같은 여러분들 도시를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잠수함이나 이런 것이 태평양의 동부 쪽에 여러분들 접근할 수 없도록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전략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여기가 괌입니다. 괌. 거의 태평양이란 중앙입니다. 그다음에 동부로 계속하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나오고 미국의 최종 여러분들 방어선은 여기에 괌을 중심으로 해서 팔라우 그다음에 일본 이게 제2도련선입니다. 일종의 제2방어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게 타이완을 이렇게 제낀 이게 제1도련선입니다. 제1방어선.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대만하고. 미국 상황이 여러분 여의치 않으면은 미국이 한반도하고 대만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1도련선입니다. 제1방어선. 중국이 설정한 도련선 미국 일각에서 미국이 제1도련선을 그냥 포기하고 제2도련선을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냥 여기만 방어하면은 미국 본토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제2도련선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 한국, 대만, 남중국해, 필리핀까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강점은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 근해나 연근해에 일체 외국 여러분들 군함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러면 한국은 지금 항해의 자유가 지금 거의 무임승차하고 있지만 미국 덕택에 중동으로부터 석유가 오는 것은 다 여러분들 그냥 무임으로 승차하지만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되면은 중국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근해에는 일체 여러분 미국 함대가 못 오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또 일본에도 치명적이고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잘 써놨네요. 여기에 이하원 국제 에디터가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과 협상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한국 미국의 동북과 방어선에서 제외되나. 글을 아주 잘 썼네요. 깔끔하게 실력 있는 글이네요. 트럼프 대만을 지킬 것인가 축소될 것 같은 방위선. 일본의 일본경제신문의 자매지인 니케이 아시아가 올해 3월 호에 여러분들 발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어선에서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본은 특히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죠. 본인들 자신이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거죠. 과거에 에치슨 라인에 일본과 필리핀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제외됐던 것처럼 트럼프 2기는 한국과 대만의 안보 측면에 약속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니케이 아시아 3호로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방어선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들 뭐 어렵죠. 왜냐하면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1조 달러 1400조 정도 이런 적자가 발생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280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미국의 총 누적 재정 적자 규모가 3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방대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이 콜빈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금 이제 미국의 방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가장 실력자라고 그러네요. 이 양반 주장이 그건 겁니다. 지상군 병력들은 전부 다 대만과 중국이 디펜스 하도록 하고 방어하도록 하고 미국은 간접적인 지원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분열이 돼 가지고 이 양반의 지금 핵심적인 주장인 것이고, 트럼프 2기의 미국 방위정책 총괄 담당자인 콜비 미국 방정책 차관은 2025년 초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은 아닌 겁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내해야 될 정도로 실존적 이익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냉정한 시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냉정한 시각인 겁니다.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패권 견제라는 관점에서만 개입해야 되고, 대만과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스스로 자강해야 된다. 한국이 지금 한 2.5% 정도 쓸 겁니다. 5% 이상 올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상군은 당신들이 알아서 대비해라 이야기죠. 미국은 앞으로도 지상군 파견 안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군비 올리고 훈련 열심히 해 가지고 전쟁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좌파 정부가 혹시 등장하게 되면은 전시작전권 해소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6월 1일에 양다리 정책 안 된다. 미 국방부 장관이 그다음에 군사비 더 올려라. 자기 나라의 2.34%밖에 국방비를 안 쓰면서 미국에 왜 의존하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유럽 수준으로 5%까지 올려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콜비 정책 차관 이야기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싱크탱크들이 많으니까 캐버너 선임연구원 포린 어페어스 3, 4월에 타이완 집착 미국의 전략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 매달려서 안 된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고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중국과 전쟁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지만 전쟁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은 아니다는 거지. 미국 정부는 미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대만을 방어할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을 방어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대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에치슨 라인 제1도련선 미군의 제1태평양 방어선 제2도련선 미군의 제2태평양 방어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강해야 되는 거죠. 자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강을 못하면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의 동맹 국가들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이것은 새로운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국과 대만이 각각 자국 방위를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바싹부터 방어하는 대신에 중국의 근해에서 벗어나서 제2도련선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된다. 미국이 전부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부를 방어하기가 벅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1도련선까지 물려나는 것만을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대단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물류의 상당 부분이 제1남중국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하고 일본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참 싸게 다닌 겁니다. 항해의 자유. 저는 미국의 재정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태평양 방어를 전부 커버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점령 지지는 최고 등급이고 인적 물적 제약 하에서 여타 지역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미국의 국방부 전략 지침입니다. 대만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한반도가 2순위가 되는 거. 한반도가 여러분들 방어해야 될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참 안일한 거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은 대만 방위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태평양이 뚫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는 이제 자국이 알아서 맡아야 되고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서 미군은 주된 역할을 하지 않고 부수적인 역할만 담당할 것이다. 이걸 확고하게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의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명확하게 군사 전문가보다도 훨씬 여러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정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이 안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